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분계학 법공률 단원입니다. 법공률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8학년도 전공비 5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곡면 S 위의 곡선 C 위의 점 P. 자, 곡면 그리세요. 그리고 곡면 위에 곡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곡면 위에 곡선 C 위에 점 P. 한번 그려보세요. 곡면 S 위에 곡선 C 위의 점 P에서의 곡선의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를 카파 N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곡면 S 위에 곡선 C 위의 점 P에서의 곡률 벡터, 단위주법선 벡터의 실수배죠. 이 실수가 바로 곡률이죠. 그리고 곡면의 단위법선 벡터와 단위주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뒀을 때 이 알파가 둔각이라면 곡면 위의 곡선의 곡률 벡터에 대한 정사형 벡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정사형한 벡터 카파 N, 만약에 단위법선 벡터와 단위주법선 벡터의 사이각이 예각이라면 법선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정사형한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곡률 벡터를 곡선의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에다가 정사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선 벡터의 내적의 크기로 나누면 바로 법선 벡터 U의 정사형한 스칼라가 되겠죠. U 벡터 방향의 벡터가 돼야 되니까 U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근데 U가 단위법선 벡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주어집니까? 정리하면은 곡면 위의 곡선의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나요? 이 벡터를 곡면의 곡률 벡터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를 법공률이라고 할 거예요. Normal curvature. 그리고 법선 벡터와 주법선 벡터의 사이각이 계산이 되면은 또 어떻게 더 계산할 수 있겠다? 노멀 커베처는 곡률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곱해지겠죠. 곡면의 노멀 커베처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이전 단원인 접평면 법선 단원에서 곡면에서의 정의는 곡면 위에 곡선에 대한 정의들을 이용해서 디파인 한다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곡면의 노멀 커베처 법공률이란 곡면 위에 곡선의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의
정사형 벡터를 말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시각적이면서도 기억하기 편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뒤에 가서 또 쓸 겁니다. 측지공률 단원에서 또 쓸 거예요. 참고로 미분기약 강의교재 참고 도서로는 온일책과 도까르모 책을 참고를 했는데 이 그림은 도까르모 책에 있는 그림을 차용한 겁니다. 법공률 벡터의 크기인 법공률의 극대값 카파1, 전통적으로 카파1 이렇게 씁니다. 극소값 카파2가 나타나는 공면 위의 곡선 딱 두 개가 주어지겠죠. 노멀 커브체의 극대값이 나타나는 곡선, 노멀 커브체의 극소값이 나타나는 곡선을 주곡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프린시플 커브. 그리고 이 프린시플 커브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서로 직교한다는 것. 이 성질을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법공률의 극대값이 나타나는 곡선, 주곡선은 서로 직교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이 주곡선의 접선 방향을 principal direction. 그리고 이 법공률의 극값을 주곡률. 참고로 법공률이 상수인 공면 위의 점을 umbilical point, 배꼽점이라고 합니다. 노멀 커브체가 상수인 거야. 그러면 바로 이그젬플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떠오르실 거냐면은 평면 위의 곡선을 생각해 보세요. 곡선 C. 자, 그러면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 상수죠. 그리고 곡선이 휘어진 방향으로 공률 벡터. 그러면 법선 벡터와 공률 벡터가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공률 벡터를 법선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의 크기는 0이 되겠죠. 노멀 커브체가 0, 상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면 위의 모든 점은 umbilical 포인트가 되겠죠. 또 다른 명백한 이그젬플로는 스피어를 생각해 보세요. 스피어. 자, 스피어에서 뭘 생각하느냐? 대원.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의 교선. Great Circle. 자, 그러면 이 Great Circle 위의 점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면은 중심 방향이 바로 공률 벡터죠. 만약에 중심 방향으로 법선 벡터를 선택하면은 공률 벡터와 법선 벡터의 사이각이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률은 원이니까 공률과 공률 반경은 반비례. 그러면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은 노멀 커브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R분의 1이 되겠죠. 만약에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로 법선 벡터를 선택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구면 위에 Great Circle 위에 있는 점들은 umbilical 포인트가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결과로는 공면 위의 점에서 LMN EFG에 대한 비가 상수인 면 이 점 또한 배꼽점이 된다는 것. 여기서 LMN EFG는 뭐냐? 제2 기본계수와 제1 기본계수를 말합니다. 캐피탈 E는 U에 대한 일개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캐피탈 F는 UV에 대한 일개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캐피탈 G는 V에 대한 일개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그리고
공면의 법선 벡터죠. 이 크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2g 빼기 f제곱에 대한 제곱근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 캐피털 E, 캐피털 F, 캐피털 G를 제1 기본계수, 그리고 단위 법선 벡터와 이계 편도함수와의 내적 캐피털 L, UV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와 법선 벡터의 내적 캐피털 M, V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와 법선 벡터의 내적 캐피털 N, 캐피털 L, 캐피털 M, 캐피털 N을 제2 기본계수. 그래서 이 B가 상수이면 바로 노멀 커베처가 상수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오일러 포뮬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노멀 커베처를 보다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 커베처를 구하려면은 공면 위의 점에서의 노멀 커베처를 구하려고 하면은,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공면 S 위의 점 P점에서의 공면에 대한 노멀 커베처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을 선택해야 되죠. 곡선 C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곡선 C에 대한 커베처 벡터를 법선 벡터에다가 정사형한 벡터가 바로 노멀 커베처 벡터예요. 곡선의 곡률 벡터를 구하지 않고 노멀 커베처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오일러 포뮬러인데,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곡선 C에 대한 접선 벡터만 이용할 거예요. 이 접선 벡터에 대한 이계도 함수가 바로 곡률 벡터죠. 자, 그러면 이 접선 벡터가 놓이는 평면, 접평면이겠죠. 그 접평면에 대한 정규 직교 기절을 E1 벡터, E2 벡터라고 둘까요? 여기서 이제 주곡선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주곡선이 어떤 성질이 있었죠? 서로 직교한다는 거. 그래서 정규 직교 기조 E1 벡터 방향에서 주곡률. 자, 이거는 바로 E1 벡터 방향의 스칼라바이가 되겠죠. 크기. 그 다음 E2 벡터에 대한 주곡률. 스칼라 T2에 대한 배수가 되겠죠. 이 접평면 위에 있는 법선 벡터, 접선 벡터. 그리고 이 접선 벡터와 주곡률의 극대값이 나타나는 주 방향과의 사이각이 세타라고 주어지면 V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베처를 굳이 곡률 벡터를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게 오일러 포뮬러라는 거. 접평면이니까 바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법선 벡터와 접선 벡터의 내적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분계학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트릭이 요거에 대한 내적에 대한 도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U의 V 프라임이 되겠죠. V 프라임이 바로 뭐예요? 곡률 벡터가 되잖아. 요게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카파 N V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베처를 의미하죠. 그럼 이 U 프라임을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U 프라임. U 프라임 다시 접평면 위에 놓이죠. 자, 이제 트릭이 뭐냐면은, 자, U 프라임을 뭐로 둘 거냐면은 카파 1 유형 벡터의 코사인 세타, 카파 2 E2 벡터의 사인 세타로 두면은 노멀 커베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V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베처가 주곡률의 극대값 카파 1 코사인 제곱 세타, 카파 2 주곡률의 극소값 사인 제곱 세타. 여기서 세타는 접선 벡터와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주방향과의 사이각이라는 거. 그래서 곡선의 곡률 벡터를 구하지 않고도 주곡률을 이용해서 노멀 커베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오일러 포뮬러. 정말 빈번하게 사용하는 결과입니다. 기억하기 편하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이 바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법공률 단원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출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34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원한면 T, 토러스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레벨 서피스로 주어져 있죠. XZ 평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XZ 평면. 자, XZ 평면에서 생각해 볼까요? XZ 평면입니다. 그러면 Y에다 0을 대표하니까 어떻게 주어지나요? 바로 중심이 2,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원입니다. 자, 이 원을 Z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바로 뭐가 만들어져요? 토러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회전각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도 주어지죠. 참고로 XY 평면에서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XY 평면입니다. 그럼 Z에다 0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C야 되겠죠. 그죠? 제곱근 취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의 제곱 혹은 1의 제곱으로 주어지죠? 아, 토러스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좀 시각적으로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XY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토러스를 XY 평면에 정상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이렇게 딱 주어지죠. 여기 이제 토러스를 XY 평면에 정사형한 거예요. 골이 원하면 이 토러스와 평면 y 더하기 g 이꼴 0입니다. 법선 벡터가 0,1,1이죠. yz 평면에서는 z 이꼴 마이너스 y. 그러면 이 평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y축의 음의 방향과의 사이각이 여기 얼마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로 주어지죠. 이 평면 위에 있는 원한면과의 교선이 그럼 이렇게 주어지겠습니까? 그 교선 알파, 그 교선 알파 위에 점이 얼마냐면 이게 1,0,0,입니다. 요 1,0,0,에서의 곡선 알파에 대한 토로스에서의 법공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공률의 절대값. 왜 절대값이겠어요? 이게 절대값이 아니면 두 가지로 나타나니까. 공면과 관련돼서는 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법선 벡터를 반드시 위, 아래, 즉 플러스 마이너스로 선택할 수 있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에서 토로스에 대한 법선 벡터를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U 벡터가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1,0,0,0으로 주어지겠죠. 혹은 요 바깥 방향으로. 그러면 이때의 법선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1,0,0,0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공면에서는 답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 노멀 커베츠가 두 가지로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2013학년도 문제. 자, 그런데 곡선에 대한 공률 벡터를 법선 벡터에다가 정사형이 되니까 그러면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는 게 간단치가 않죠. 그거 찾다가 시간 다 가버리죠. 사실 그 문제가 아닌데 벡터 방정식 찾으면 뭐해? 그거에 대한 또 공률 벡터를 구해야 돼.
자, 이때 이제 바로 뭘 이용할 거냐? 노멀 커베처에 대한 정확한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3분 이내에도 해결이 됩니다. 특히 주곡선에 대한 특징, 주곡선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직교한다고 했습니다. 노멀 커베처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나타나는 주곡선이 직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1,0,0,0이잖아요. 그럼 1,0,0,0에서의 힘이 가장 큰 곡선과 작은 곡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직교하는 곡선 중에서. 그럼 직교하는 곡선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XY 평면에 있는 이 원. 이 원에 직교하는 거 어떻게 찾으면 돼요? 바로 XZ 평면에 중심이 2,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이거 선택해버리면 되죠. 그럼 주곡선 두 개가 다 원인 겁니다. 하나는 XY 평면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XZ 평면에서 중심이 2,0,0,이고 반지름 1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선 벡터를 만약에 이거로 선택해버리면 XY 평면에 있는 원이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이 되겠죠. 왜? 법선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바로 찾아지나요? 카파1. 반지름의 역수가 바로 공률이니까 반지름 1이잖아요. 그럼 1, 법선 벡터와의 사이각이 얼마? 0이죠. 곱하기 코사인 0. 따라서 1로 나타날 거예요. 카파1이. 카파2는 법선 벡터와 공률 벡터가 일직선 위에 있죠.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사이각은 코사인 파이. 그리고 반지름은 1이니까 역수하면 1. 따라서 어떻게 주어집니까? 마이너스 1로 주어질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남은 건 뭐냐면은, 이 교선이 있는 평면이 y 더하기 z 이꼴 0이라는 평면이잖아요. 접선 벡터. 그러면 그 접선 벡터와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이 XY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접선 벡터와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난 곡선의 접선 방향이 이루는 각은 얼마예요? 4분의 파이잖아요. 따라서 오일러 포뮬러. 그러면 알파의 접선 벡터 방향 알파 프라임 1이라고 둘까요? 그러면 주곡률의 극대값 1, 사이각이 얼마예요?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주곡률의 극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사이각이 얼마였어? 코사인 제곱에 4분의 파이. 따라서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오네. 3분 이내에 풀려지겠죠. 노멀 커베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3분 이내도 해결이 된다. 자,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 알파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 찾고, 곡선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 찾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공률 벡터를 또 구해야 돼요. 그리고 토로스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한 법선 벡터. 이 법선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야 됩니다. 3분으로 안 되겠죠? 자, 상세히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XZ 평면 위에 있는 게 토로스에 대한 제너레이팅 서클이 되죠. 중심이 2,0,0, 반지름 1인 XZ 평면 위에 있는 원을 Z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하면 바로 토로스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y 더하기 z 이꼴 0이라는 평면. 그럼 그 평면과의 교선이, 토로스와의 교선이 바로 이겁니다. 이 벡터 방정식 한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에서. 그러면 주곡선의 특징. 서로 직교한다. 주곡률의 극대값, 극소값이 나타나는 곡선이니까 힘이 가장 큰 곡선과 힘이 가장 작은 곡선. 따라서 주곡선이 XY 평면 위에 있는 원, XZ 평면 위에 있는 원에서 주곡선이 나타난다. 단면을 그린 겁니다. 좀 보기 편하시죠? 그리고 1,0,0에서의
토로스에 대한 법선 벡터를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온다면. 답안에는 제가 이렇게 선택해 놨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연수 삼아서 법선 벡터를 1,0,0으로 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주곡선이 XY 평면에 있는 원, XZ 평면에 있는 원. 따라서 주곡률의 극대값 카파1은 1, 주곡률의 극소값 카파2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주곡률의 극대값이 나타나는 주곡선, 주곡률의 극소값이 나타나는 곡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와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접선 벡터의 사이각, XY 평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로 주어집니까? 4분의 파이로 다 계산되잖아. 따라서 오일러 포뮬을 이용하면은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구하지 않고도 노멀 커베처를 구할 수 있더라. 서논술형이니까 두 가지 나와도 상관없죠. 법선 벡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두 가지로 주어진다는 거. (2018학년도) 전공비 5번 문항 서논술형 문제입니다. 자, 곡면이 주어져 있네요. 곡면. 특히 노멀 커베처, 이 다음 단원인 가우시안 커베처, 지오데시 커베처에서는 곡면을 스케치를 하면은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전 시간에 스피어를 포함한 7가지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소개해 드렸었죠. 그림까지. 그리는 방법은 평면에서의 곡선을 공간으로 확장한다. 그럼 주어진 곡면은 XY 평면에 정사형하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U인 원이라는 거. 그리고 Z성분은 U분의 1입니다. 그러면 XY 평면에 있는 곡선이 원이기 때문에 이건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Z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곡면으로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림을 시각하기 위해서 축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Z 이퀄 U분의 1. Z축을 회전축. 그러면 마치 일엽삼각면과 같은 곡면이 되죠. 이 곡면 위의 점 1,0,1. 그러면 XZ 평면의 이 곡선이죠. 1,0,1입니다. 그러면 XZ 평면 위에 있는 이 곡선, 즉 Z 이퀄 U분의 1. 이 곡선을 Z축 둘레로 회전했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면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딱 주어질 겁니다. 회전하는 곡선을 참고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프로파일 커브라고 하죠. 프로파일 커브. 그리고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 Z 이퀄 1이라는 평면 위에서. 원이죠. 직교하는 게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나요? 그럼 이 두 곡선이 바로 뭐가 되겠다? 주곡선의 후보가 되겠다. 그래서 법선 벡터를 외부로 향하는 거로 선택하면은 XZ 평면 위에 있는 이 프로파일 커브가 주곡률의 극대값이 나는 곡선이 되겠죠. 왜? 곡률 벡터와의 사이각이 예각이니까. 만약에 안쪽으로 내부로 향하는 거로 법선 벡터를 선택하면은 계산을 해봐야지 않은 거죠. 주곡선의 후보는 맞지만, 자, 원이 주곡률의 극대값이 나타나는 곡선인지, 안 그러면 프로파일 커브가 주곡률의 극대값이 나타나는 곡선인지, 그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외부로 선택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곡률 카파1과 카파2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몽주 패치로 주어지니까 Z에 대한 몽주 패치로 주어지니까 다시 써볼까요? 이게 UV 이게 X 성분, Y 성분 Z입니다. Z가 XY에 대한 성분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법선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겠다? 마이너스 ZX X에 대한 편도함수라는 뜻이에요. 몽주 패치로 표현되면 그레디언트로 계산해도 됩니다. 굳이 외적, 행렬식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여도 풀이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법선 벡터와 곡률 벡터는 뭐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 프로파일 커브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알파 t로 두면은 t, 0, t분의 1이니까 곡률 벡터 바로 찾아지죠? 그러면 카파1이 구해집니다. 카파2는 XY 평면과 평면과의 교선인 원이니까 바로 찾아지죠. 곡률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곡률 벡터 XY 평면과 평행인 평면과의 교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베타 t라고 두면은 코사인 t, 사인 t, 1이니까 곡률 벡터는 곡률은 반지름의 역수. 곡률은 금방 찾죠. 곡률 벡터는 1, 0,1에서 0,1이니까 따라서 곡률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베타라는 곡선을 둔다면은 곡률 벡터는 마이너스 0,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 0,0으로 딱 주어지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그러면 법선 벡터의 내적을 취하면 카파2도 바로 구해지죠. 이렇게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벡터 방정식 구하고 벡터에 대한 도함수 구하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W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베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W 벡터와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을 지금 프로파일 커브로 계산해 놨잖아요. 그러면 사이각이 계산되죠. 내적을 이용하면. 그러면 오일러 포뮬러를 또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W 벡터로의 노멀 커베처는 카파1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카파2 사인 제곱 세타.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라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2018학년도 문제였어요. 스케치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곡면이 스케치가 되면은 반드시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 곡면이 스케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되긴 하지만 복잡한 경우. 방금 앞에서 봤었지만 토로스와 평면과의 교선 스케치하기 힘들죠. 혹은 뭐 새들 서피스 같은 것은 스케치를 하더라도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 그럴 때는 구체적인 벡터 방정식을 찾거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편도함수, 이계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풀 때는 곡면을 구체적으로 스케치했을 때, 곡면이 구체적으로 스케치가 안 될 때는 계산을 해서 푼다. 자, 그러면 그림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그래서 XZ 평면에 있는 이 프로파일 커브와 XY 평면에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인 이 원이 주곡선의 후보가 되겠다. 힘이 가장 큰 곡선과 힘이 가장 작은 곡선.
여기 조금 직관적이 아닐 때는 직교하는 곡선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0,1에서. 그러면 주곡선의 후보가 XZ 평면 위에 있는 곡선과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인 원이 주곡선의 후보가 되겠죠. 후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몽주 패치로 주어지죠. 자, 그러면 법선 벡터. 몽주 패치가 주어졌을 때 법선 벡터를 이렇게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Z가 X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한 변도함수, Y에 대한 변도함수 마이너스 1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X에다가 1,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법선 벡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외부로 향하는 거로 나오네요. XZ 평면에 있는 프로파일 커브가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주곡률의 극대값이 나는 곡선입니다. 주곡률의 극소값이 나타나는 곡선이에요. 그러면 알파에 대한 1차 도함수, 단위접선 벡터, 단위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크기로 나눈 곡률 벡터. 이렇게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곡률 벡터와 법선 벡터의 내적이 주곡률의 극대값인 카파1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로 나타납니다. 주곡률의 극소값은 1에서 나타나니까 곡률 벡터와 법선 벡터의 내적 하면은 카파2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 W 벡터라는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브처입니다. 그러면 이 W 벡터와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의 접선 벡터와의 사이각, 내적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루트 6분의 2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면은 W 벡터 방향으로의 노멀 커브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3 루트 2분의 1로 나타나겠습니다. 기하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곡면을 스케치한 다음에 주곡선의 성질, 직교한다. 힘이 가장 큰 곡선과 휘어짐이 가장 적은 곡선. 왜냐? 법곡률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나타나는 곡선이 주곡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법곡률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노멀 커브처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되겠죠? 그림으로 리뷰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실 겁니다. 곡면 S 위의 점 P에서의 노멀 커브처라는 것은 P를 지나는 곡선, 그리고 이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곡률 벡터라는 것은 단위 주법선 벡터에 대한 스칼라 배조, 스칼라가 곡률입니다. 단위 접선 벡터, 단위 주법선 벡터, 그리고 곡면의 법선 벡터. 이 곡면의 법선 벡터에다가 곡선의 곡률 벡터를 정사행한 벡터를 노멀 커브처 벡터. 만약에 단위 법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의 사이각 알파가 둔각이면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예각이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노멀 커베처 벡터. 혹은 단위법선 벡터와 단위주법선 벡터의 사이각이 계산이 되면은 노멀 커베처는 곡선의 곡률,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에 대한 곱. 노멀 커베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주곡률이라고 하더라. 카파1, 카파2. 카파1, 카파2가 나타나는 곡선을 주곡선. 주곡선의 접선 방향을 주방향. 특히 중요한 것은 주방향은 서로 직교한다는 것. 이 직교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곡면의 노멀 커베처를 굳이 곡선의 곡률 벡터를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결과가 바로 오일러 포뮬러더라. 그래서 접선 벡터 방향 의 노멀 커베처는 카파1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카파2 사인 제곱 세타. 여기서의 세타는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주방향과 접선 벡터의 사이각이라. 이 노멀 커베처가 상수인 곡면 위의 점을 umbilical point. 정리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법곡률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우시언 커베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